남과 북이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다음 주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동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안보사령탑 간 한 라인도 시동을 걸었습니다. 이 시간 정영태 북한연구소장,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협력부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시오. 예. 먼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청와대에서는 상황실을 가동했고요. 네. 그렇죠. 일일 상황들을 매일 꼼꼼하게 좀 챙긴다 이런 차원에서 가동을 한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의전 경호 통신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좀 마무리하고요. 네. 18일 날 고위급 접촉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어떤 정도 회담의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? 어떻게 보시는지?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은 이 남북 양측이 사실 그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북한은 북한대로 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우리로서도 마찬가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나치게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으로 부정적으로 미치는 어떤 이런 그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양측이기 때문에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그런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사실 있지만 그건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걸 그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사실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의제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래 그 원하는 것을 이래 내놨을 때 특히 이제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것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려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 아주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 이런 것이 아직까지 그 논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원론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되는 수준에서 의제가 설정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 정상회담 준비는 상당히 그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북측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군사 분계선을 내려와서 남측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올지 일단 차량을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북한 측에서 저희들보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.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북측 상황을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? 참으로 기대와 관심이 많죠.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판문점 회담이고 그래서 어제 이제 상황실까지 설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과거 그 2007년 정상회담 때 이런 준비를 총괄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아마 주야가 없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답안지 선택지는 많이 나와 있어요. 94년 제네바 협정, 그다음에 2005년 그 공동선언 여기에 모든 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때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선택지를 쓸 수 있느냐. 특히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밑에서부터 토론을 하고 결정해서 위에서 올라와서 결정 이런 스타일 버텀업이라고 했죠. 그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탑다운으로 우리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엄청 바쁠 것이고 우리 대통령도 너무나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과연 잘 갈 것이냐,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할 것이냐, 또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하고 있잖아요.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늘도 아마 그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것도 아주 잘한 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.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남북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내부에서도 잘해야 됩니다. 우리 야당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가지만은 우리는 야당이 협조 안 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선택지를 잘 검토해서 이번에는
짧은 시간 내에 예. 효과적으로 가야 되겠다. 예. 이런 방침이 섰을 겁니다. 그래요.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두 정상이 그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한 라인 설치가 언제 완벽하게 돼서 예비 회담은 아니지만요. 목소리도 안부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글쎄 한 라인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? 기술적으로? 예,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습니다.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그 남북한에 있어서 이 정상 간에 직접적으로 뭐 자유스럽게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전례가 사실 굉장히 드물었죠. 이번 경우도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도력에 있어서 변화된 상황을 보면은 좀 더 좀 실용적인 면도 보이고 좀 보통 지도자와 같은 그런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다.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런 한 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뭐 먼저 이래 제의를 한다든가 또 우리도 무슨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 준비하는 적극적인 한 형태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한반도에 보면 오는가 할 정도로 뭔가 이 기대를 좀 확실하게 그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걸 하면 좋겠는데 모르죠. 이제 이게 이제 이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의미라든가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기대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된 상황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정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남을 거라고 봐요. 하나는 신뢰를 회복하느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핫라인, 그러니까 직통전화죠. 이것이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. 과거에도 사실 7.4 공동성명, 남북 기본합의서 이런 때도 직통전화 다 하자고 했어요. 그러나 그 나중에 그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지.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를 회복해서 이야기한 대로 가느냐, 정상들의 의도한 대로 가느냐.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왔다고 봐요. 우리가 이제 아주 얼어붙은 이 전국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준 선물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화해의 물결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 핫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모든 과거에 있던 장애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번에 핫라인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내실있게 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또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이제 아마 지금 좀 귀국해 올랐을 것 같습니다. 첫 만남이었죠. 상견례 비슷한 건데 예전에 맥메스터 전임자 보좌관과는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? 이제 워낙 존 볼턴은 강경파로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을까 이런 걱정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일단 이제 그 존 볼턴과 또 우리 그 정의용 실장하고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 어떤 캐릭터 특성을 보면은 상당히 그 차이가 난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. 그만큼 이제 존 볼턴의 그 좀 그 보수 강경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이미 익히 아는 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, 미북 정상회담 이것이 이제 상호 선순환적으로 잘 돼 나가야지만 사실 그 미국은 미국대로 소위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이제 이 중간 선거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뭔가 이게 실적도 사실 외교적인 어떤 실적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공을 바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강경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. 자, 그것을 이제 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번에 그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이 양자 간에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무적으로 이 대비하는 그게 사실 중요하다. 이렇게 사실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 존 볼턴과의 어떤 그 만남이라는 것은 더욱더 또 중요하다. 어떤 면에서 존 볼턴 입장에서 우리한테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또 이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은 저쪽에 미국의 어떤 심중이라든가 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그 잘
그 연결을 해서 예. 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그 의지의 전달이라든가 예, 이런 예. 그 필요성도 사실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 타이밍에 맞게 정의용 실장께서 이제 이번에 존 볼턴과의 그런 만남을 가진 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. 또 이어서 존 볼턴과 그다음에 우리 정의용 실장과의 어떤 그 한 라인을 직접적으로 맥메스터 못지않은 이 앞으로 짧은 기간 속에서도 아주 그 활발하게 예.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나름대로 실적이 있지 않겠느냐 예.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미국에서 또 한 명의 이제 뭐 외교적으로 강경파라고 이렇게 매파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장입니다.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 굉장히 이제 희망적,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. 청문회상에서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, 이게 뭐 어떤 정세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? 긍정적으로 평가했죠.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폼페이오하고 존 볼턴을 두의 그 초강경파를 배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. 과연 협상이 잘 되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뭐 훈수할 때하고 자기가 직접 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. 북핵 폐기 회담이 되어야 하는데 단계적인 건 안 된다. 일괄 폐기다. 그리고 그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. 또 완전 북핵 폐기 전에 제재 완화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글쎄요.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야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자, 우리가 비핵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준비한 비핵화 전략이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자, 어떻게 좀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까요? 이번에 이제 일단 그 야당 대표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야당의 나름대로 그 지지를 일단 이끌어냈다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포인트 자체는 결국은 비핵화가 아니냐.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단계적인 것은 안 되고 가급적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것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미국의 입장을 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다. 뭐 이것은 바로 핵 폐기.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뭉짱 얘기는 다음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정영태 북한연구소장, 문근식 국방안보 포럼 협력국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